혹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75세쯤 되면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 아닌가?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봤자 의미 없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노인의학 전문의 정성민 박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75세를 맞이한 분들뿐 아니라 곧 그 나이에 다가가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정성민 박사는 35년 동안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75세를 인생의 끝자락으로 오해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75세는 결코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제2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빠르게 삶이 무너지는 위험 구간입니다. 정 박사는 특히 변화하지 않는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했습니다. 75세를 전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깊습니다. 근육량은 매년 23%씩 감소합니다. 관절의 유연성은 급격히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억력과 사고력도 눈에 띄게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 상실감, 사회적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가장 무서운 사실 하나, 신체와 정신의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6개월 만에 삶의 질이 급격히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정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떠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8세 김창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75세까지는 특별한 질병 없이 지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죠. 그러나 어느 겨울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추운 날씨에 외출이 귀찮아지면서 서서히 생활 패턴이 무너졌습니다. 조금 아픈 거야 나이 탓이지 뭐. 이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 그렇게 스스로 활동을 줄이기 시작한 지 6개월. 김 어르신은 10kg 가까이 체중이 늘었고 혈압과 당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이 병원을 찾았을 때 정성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남은 10년은 병상에서 보내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어르신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것부터 다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무조건 햇빛을 쬐기, 주 3회 간단한 스트레칭,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기, 작은 텃밭 가꾸기 시작하기, 이렇게 아주 소소한 변화를 이어간 결과 지금 80세가 된 김 어르신은 여전히 건강하게 스스로 식사를 차리고 동네 친구들과 매주 커피 모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기적처럼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운명처럼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 매일의 아주 사소한 변화가 10년 뒤, 20년 뒤 삶의 품격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정성민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75세는 세상이 끝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은 지루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당당하고 빛나는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 전략을 하나씩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변화 전략 1. 몸의 루틴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정성민 박사는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변화로 몸을 위한 일상 루틴 만들기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해봤자 그냥 쉬는 게 좋은 거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75세 이후야말로 매일 몸을 깨우고 다듬는 루틴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신체는 매일 조금씩 퇴화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빠르게 망가지고 적절히 자극하면 오히려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이라도 가벼운 운동과 일상 루틴을 꾸준히 유지할 경우 낙상 위험이 30% 이상 감소하고 관절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크게 낮아지며 심지어 치매 발병 확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몸을 방치한 사람의 사례. 정 박사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명, 77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최 씨는 퇴직 후 특별한 운동 없이 집안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평소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나이 탓이지라며 무시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거워졌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작은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는데 넘어진 충격으로 엉덩이뼈 골절, 장기 입원이라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골절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입원과 근육 손실은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졌고 최 씨는 가족들의 보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 박사는 당시 최 씨에게 했던 말을 강연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움직임을 멈춘 순간 삶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노후가 어떤 위험을 부르는지 이 사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몸을 관리한 사람의 사례. 반대로 76세에 새로운 일상 루틴을 시작해 인생이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이순자 어르신은 친구 권유로 시작한 가벼운 아침 걷기 덕분에 완전히 다른 노후를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서 3개월 만에 하루 30분 걷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또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주 1회 지역 노인센터의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은 안정권을 유지하게 되었고 늘 무겁고 아팠던 무릎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여전히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매일 걷고 몸을 움직이니까 삶의 기운이 달라졌어요. 몸이 변하니까 마음도 변했어요. 이처럼 아주 작은 루틴이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활력을 되살리며 삶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시키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구체적인 몸 루틴 만들기 방법. 그렇다면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몸 루틴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성민 박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매일 아침 햇빛을 쬐라. 아침에 햇빛을 10분 이상 쬐면 생체 리듬이 회복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는 자연의 자극입니다. 2. 하루 20분 가벼운 걷기를 반드시 하라.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거나 공원 벤치까지 다녀오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점입니다. 3.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추가하라.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발목 돌리기, 가벼운 팔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근육은 매일 자극을 줘야 유지됩니다. 4. 물을 충분히 마셔라. 고령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루 68잔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신장질환, 어지럼증,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5.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라. 무릎 통증, 어깨 통증,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면 나이 탓이라 넘기지 말고 즉시 가볍게라도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최소 510년은 더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성민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몸은 곧 인생의 무대입니다. 무대가 무너지면 아무리 연기가 뛰어나도 빛을 잃습니다.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깨우고 다듬고 돌보는 작은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10분 가벼운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인생 후반전을 당당하게 빛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변화 전략, 이 관계를 새롭게 확장하라.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정성민 박사는 노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75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속시키는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터, 모임, 가족이라는 여러 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75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은 이미 퇴직했고, 아이들은 독립해 멀리 있고, 가까운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정성민 박사는 경고합니다.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하루 동안 대화를 나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이면 6개월 이내 심리적 쇠약과 우울감이 급격히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계 단절로 고립된 사례. 77세의 박정자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오랫동안 혼자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편했지만 점점 외출이 줄고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이른바 소셜 서클 붕괴 현상이죠. 박 씨는 귀찮다는 이유로 모임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고, 밤에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밥맛이 없어져 체중이 7kg나 감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립성 우울증 진단이 내려졌고, 우울증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박 씨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걸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외로움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더라고요. 노년기의 고립은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힘들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갉아먹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만든 사례. 반대로 75세 이후에도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삶이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79세 김문수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큰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시니어 합창단에 가입했고 매주 한 번 그림 그리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주변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매일 한마디라도 인사를 주고받는 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야. 김 어르신은 여전히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활력과 표정은 또래에 비해 훨씬 밝고 매년 건강검진 결과도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이 삶 전체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명확히 말해줍니다. 관계는 노년기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요. 구체적인 관계 확장 방법. 그렇다면 75세 이후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정성민 박사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방법을 추천합니다. 1. 하루 한 번은 사람과 대화하라. 가족이든 이웃이든 가게 점원이든 좋습니다. 간단한 인사 한마디라도 매일 꾸준히 나누세요. 2.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라. 주민센터, 복지관, 교회, 동호회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작은 모임부터 찾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3번만 참석하면 익숙해집니다. 3. 취미를 통한 만남을 시도하라. 그림, 악기, 수영, 가벼운 운동 등 혼자 하는 취미보다 함께하는 취미가 관계 확장에 훨씬 유리합니다. 4. 연락을 끊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라. 잘 지내시나요? 이 한 문장이 관계를 되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5.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친구, 심지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삶의 활력소가 되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며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 삶에 대한 애착을 되살려줍니다. 마무리. 정성민 박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병은 외로움입니다.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합니다.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꿈꾼다면 관계를 적극적으로 새롭게 확장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인사 한마디, 짧은 만남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놀랍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 전략 3. 생활 패턴을 다시 설계하라.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 몸과 관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기본 리듬, 즉 생활 패턴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정성민 박사는 강조합니다. 노년기의 삶은 생활 패턴이 곧 건강이고 행복입니다. 잘 짜인 하루가 잘 짜인 삶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직장, 가정, 사회활동이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식사 시간 등이 외부에 의해 규칙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퇴 후, 특히 75세를 넘어서면 외부의 시간표가 사라지면서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오늘은 뭐 하지? 언제 일어나지?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막연함이 반복되면 어느새 기상시간 불규칙, 식사시간 뒤죽박죽, 밤늦게 TV 시청, 낮잠 과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있는 생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패턴 붕괴는 신체 건강 악화, 정신적 무기력, 사회적 고립, 수면장애 등을 연쇄적으로 일으킵니다. 정 박사는 단언합니다. 생활 패턴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생활 패턴이 무너진 사례. 77세 최복순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 씨는 퇴직 후 별다른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늦잠을 자고 식사를 거르고 밤에는 새벽까지 TV를 보다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최 씨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계속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출도 줄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과 피로감이 쌓이며 식욕도 떨어졌고 결국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과 함께 건강까지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생활 리듬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가 심심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힘을 잃고 쇠약해지는 신호입니다. 생활 패턴을 다시 세운 사례. 반대로 75세 이후 생활 패턴을 새롭게 설계해 삶의 질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80세 김영자 어르신은 은퇴 직후 생활 리듬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 조짐을 느끼고 스스로 생활 패턴을 다시 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원칙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기상, 아침 식사 후 20분 걷기, 오전에는 책 읽기나 가벼운 취미 활동, 정해진 시간에 점심 식사, 오후에는 친구와 통화하거나 시장 보기, 저녁 10시에는 TV를 끄고 수면 준비. 이 규칙을 일주일, 한 개월, 3개월 지속한 결과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체중이 안정되고 기분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김 어르신은 매일매일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도하는 하루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관리하면 내 인생도 다시 살아나요. 75세 이후의 하루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짓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인 생활 패턴 재설계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 패턴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정성민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라. 기상과 취침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도 리듬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라.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맞춰 먹습니다. 과식이나 폭식을 피하고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3. 오전, 오후, 저녁을 구분하라. 오전에는 활동적 일을, 오후에는 여유 있는 일을, 저녁에는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을 계획합니다. 하루를 단조롭지 않게 리듬감 있게 구성합니다. 4. 하루 목표를 12개씩 세워라. 오늘은 공원 산책하기, 책 10페이지 읽기, 친구에게 전화하기처럼 아주 소소한 목표라도 매일 세워보세요. 5.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오후에 졸리더라도 20분 이내 짧은 낮잠만 자고 긴 낮잠은 피합니다. 긴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정착되면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고 삶에 대한 에너지가 다시 채워집니다. 마무리. 정성민 박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노후란 매일매일의 작은 싸움입니다. 하루를 잃으면 일주일을 잃고 한 달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관리하면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다시 만들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움직이고 쉬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75세 이후 인생을 품격 있는 황금기로 바꿔줄 것입니다. 변화 전략 4. 경제 관리를 새롭게 리셋하라.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꼭 짚어야 할 네 번째 변화 전략은 바로 경제 관리를 새롭게 리셋하는 것입니다. 정성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5세 이후의 경제는 더 이상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가진 자원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벌겠어? 남은 돈 아껴서 쓰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단순한 생각이 오히려 노후를 불안하고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상승,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아무리 적은 지출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큰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는 한 번 발생하면 수천만 원 단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 박사는 경고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신체 건강 악화보다도 훨씬 빠르게 정신적 건강을 파괴합니다. 돈 걱정은 노년기의 삶을 질식시킵니다. 경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위기를 맞은 사례. 78세 한상철 씨의 사례를 볼까요? 한 씨는 은퇴 이후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출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생일, 명절 선물, 손주 학원비 지원 등 자잘한 지출이 반복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외식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77세 때 갑작스러운 대장암 수술로 인해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서야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든 것을 확인했고 노후 생활비에 대한 불안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결국 한 씨는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했고 경제적 스트레스는 우울증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돈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면 순식간에 무너져. 노후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생활 수준 저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존감, 심리 안정, 대인 관계까지 전방위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관리를 철저히 준비한 사례. 반대로 75세 이후 경제 관리를 전략적으로 준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79세 박순희 어르신은 은퇴 직후부터 작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월 기본 생활비 예산을 정하고 지출 기록을 남기기, 의료비 대비용 비상금 별도 적립, 대형 지출의 여행, 선물 등은 사전에 계획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월 1회 스스로 가계부를 검토하며 문제점 점검. 박 어르신은 소득이 많지 않았지만 철저한 관리 덕분에 의료비가 발생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삶이 든든했어요. 경제적 여유는 금액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노후 경제 관리 방법. 정성민 박사는 현실적이고 간단한 경제 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매월 기본 생활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라.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등을 정리하고 예상 지출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비상금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라. 입원비, 수술비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 둡니다. 3. 작은 지출을 통제하라. 커피, 간식, 택시, 소소한 쇼핑 등 작은 금액도 쌓이면 큰 부담이 됩니다. 매주 지출 리뷰를 통해 점검합니다. 4.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적극 활용하라. 정부 지원 보험과 복지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합니다. 5. 사기 예방을 위한 경계심을 유지하라. 고령자를 노리는 금융사기, 부동산 투자 사기에 주의합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은 무조건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노후에는 소득을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성민 박사는 강조합니다. 돈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관리하는 태도는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75세 이후에도 돈 앞에 초조해지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경제 관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조율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작은 돈을 아끼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변화 전략 5.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변화 전략은 바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성민 박사는 강조합니다. 목표가 없는 노년은 마치 닻이 끊어진 배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떠돌다가 결국 좌초하고 맙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부양, 사회적 성공, 경제적 안정 같은 목표가 자연스럽게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75세를 넘어가면서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도 퇴직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이전의 목표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삶은 금방 무의미하고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네. 내가 살아서 뭘 하나. 이젠 그냥 시간이 가길 기다릴 뿐이야.
이런 생각은 결국 우울증, 건강 악화,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 박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목표가 사라진 순간 생명력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사례. 77세 김종만 씨는 은퇴 후 특별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며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길고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하루가 끝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몸도 무거워지고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르자 김 씨는 말수가 줄고 감정 표현도 점점 둔해졌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만성 무기력 증후군과 초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무너진 거였어요. 목표 없이 떠도는 노년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워 삶을 바꾼 사례. 반면 75세 이후에도 분명한 목표를 세워 인생을 다시 빛낸 사례도 있습니다. 80세 장은주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손자에게 그림 일기를 써서 보내주기, 동네 초등학교에서 주 1회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 참여, 작은 텃밭을 가꾸어 계절별로 채소를 수확하기. 이 목표들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이루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 결과 장 어르신은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우울감 지수, 스트레스 지수가 또래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활기차게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성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구체적인 새로운 목표 설정 방법. 그렇다면 75세 이후 어떻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정성민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천법을 제안했습니다. 1. 목표는 작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건강해지자처럼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아침 10분 걷기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세웁니다. 2. 스스로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선택하라. 사회적 명예나 주변 시선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 성장과 기여를 모두 고려하라. 개인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목표의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와 사회에 기여하는 목표의 봉사활동, 후배 멘토링을 함께 설정합니다. 4. 달성 과정을 즐기고 기록하라.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합니다. 매일 작은 성취를 기록하며 자신을 격려합니다. 5. 목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 3개월마다 목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하거나 새롭게 설정합니다. 삶은 변하기 때문에 목표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면 75세 이후에도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활기차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성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작은 목표, 여러분만의 이유를 새롭게 설정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정한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5세 이후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5가지 변화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을 깨우는 새로운 루틴 만들기, 관계를 확장해 삶의 활력을 키우기, 생활 패턴을 재설계해 하루를 주도하기, 경제 관리를 통해 안정감을 지키기,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찾기. 이 5가지는 결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현실적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고 구체적인 변화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정성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준비한 만큼 품격을 갖춥니다. 그리고 품격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과 선택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도 그냥 흘러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내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오셨던 여러분. 이제는 진짜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을 온전히 느끼고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오늘 하루를 내가 직접 설계하고 돈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작은 꿈 하나를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75세 이후 품격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진짜 방법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어지고 치매 발생 위험이 30% 이상 감소하며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질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지루하고 무기력한 일상을 견디는 삶? 아니면 당당하고 품격 있게 하루하루를 주도하며 살아가는 삶?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집 앞 공원까지 천천히 걸어보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걸기, 내일의 일정을 스스로 계획해보기, 가벼운 가계부를 써보기,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서 내 방에 두어보기.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성민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을 다르게 살아내려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나이도 상황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먹고 작게라도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품격과 의미로 채워줄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늦게 핀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매일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